여러분은 혹시 CPTPP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라는 긴 단어를 줄여서 부르는 용어로 최근 들어 정부가 가입을 희망하면서 여러모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처럼 태평양 일대에 위치한 국가들이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즉, 그 안에 속하는 국가들은 협정 범위 내에서는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원래는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2015년에 미국을 포함하여 타결되었으나 자국주의와 보호주의를 주장하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이후 TPP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비판하며 탈퇴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지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일본의 주도로 다시금 협상이 진행됐고 결국 2017년 베트남 다낭에서 1000개 이상의 항목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며 CPTPP라는 이름으로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현재 이 CPTPP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일본을 포함하여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 11개 국가이며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무역 규모만 전 세계 무역액의 15.2%인 5조 7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초 미국도 참여 안 하거니와 RCEP이라는 아시아 지역에서 추진되는 무역 협정으로 인해 굳이 해야 돼? 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최근 그 기조가 많이 변화했습니다. 이유인즉 이 CPTPP에 정권이 바뀐 미국도 다시금 눈독 들이고 있고 이와 달리 미국의 빈자리를 노리는 중국 또한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대만까지도 이 계열에 합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 한국 입장에서는 최대의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중국이 CPTPP 내에서 먼저 지위를 차지하는 것도 우리와 주력 사업이 비슷한 대만이 가입하여 한국이 주력으로 수출하는 제품들의 경쟁력을 잃게 방관하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 특히 반도체가 강한 대만이 그간 중국의 견제로 FTA 무대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는데 일본 등과 협력을 강화하면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될 것이겠죠.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CPTPP의 높은 시장 개방 수준과 누적 원산지 기준을 활용해 CPTPP 역내 글로벌 가치 사슬에 효과적으로 편입될 경우 수출 증진,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고 기존에 우리나라와 FTA 체결이 안 된 멕시코나 일본과도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나아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교역 확대에 따른 실질 GDP 증가는 0.33%에서 0.35%, 소비자 후생 규모도 약 3조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 공식화는 이러한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득이 있으면 실도 있는 법. 전국 곳곳에서 CPTPP를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농민들과 어민들인데요. 이들은 CPTPP 가입 시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은 불가피하고 그동안 규제해온 농, 축, 수산물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올 것이라며 겨우 버티고 있는 국내 농, 수, 축산, 임업의 붕괴는 시간 문제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CPTPP 회원국의 농식품 부분 평균 관세 철폐율은 96.3%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업 분야에서는 연평균 853억 원에서 4,400억 원에 이르는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고 수산업 또한 베트남, 일본 등으로부터 어류와 갑각류 수입이 늘면서 연평균 69억 원에서 724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경우 CPTPP의 핵심 구성원으로 참여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일대의 식품 수입 허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에도 실제로 일본의 요구로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을 10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협정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국유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산업은행 등을 통한 정책금융 역할이 제한될 우려와 함께 수산보조금과 같은 어업 면세유 등 연료보조금도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 철폐와 협정 내용에 따라 장단점이 뚜렷하게 보이는 CPTPP. 교역량 증가로 실질 GDP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농업과 어업 등 1차 산업의 피해로 농, 어촌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기에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끼리 싸워봐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CPTPP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주도로 협정이 움직이고 있고 일본은 한국이 가입하는 것을 그닥 반기는 모양새는 아니거든요. 일본 자민당 외교부의 회장인 사토 마사이사 참의원은 SNS에 한국의 현 정권은 후안무치하다라는 글을 올리며 일본이 지적한 수출 관리 시정이 우선이라며 일본 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이나
후쿠시마산 수입 문제로부터 불거진 2019년도 반도체 소재의 대한 수출 금지 때 발생된 문제들, 이것부터 해결하라고 선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CPTPP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식새끼였습니다.